안녕하세요, 예리나입니다. 오늘도 팔란티어에 대한 소식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번에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솔직히 실적 발표를 보고 저는 많이 실망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한 3개, 4개 정도의 실적 발표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래에 나올.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지켜볼 생각인데, 오늘과 같은 이런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온다면 조금 그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 한 번, 2번 정도로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팔란티어의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도 괜찮고 지금은 이런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썸네일에다가 변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게 변명이자 알렉스 카프의 변명이자 조금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주들에게 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갖고 왔고요. 일단은 제가 월요일날에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실적 발표를 봤지만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일주일 내에 많은 유튜버들이나 뭐 뉴스에서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실적 발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보면 8일 날 이렇게 나왔던 게 2분기 매출이 26%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 컨센서스를 넘었지만 26%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2025년도까지 30%의 성장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 26%밖에 증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이던스를 이제 또 냈는데 그게 23%의 성장밖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 제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게, 팔란티어는 2025년까지 30%의 성장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그로 인해서 뭐 2025년도에는 연 매출이 뭐 6조, 7조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민간 부문 수요가 46%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근데 또 안 좋았던 게 4센트의 손실이 발생해서 3센트의 이익이 상쇄가 되고 주당 조정 손실이 1센트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센트를 예상을 했지만, 플러스 3센트를 예상을 했지만 마이너스 1센트가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만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떨어졌을 때 또 사긴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알렉스 카프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만든 회사 안에서 새로운 회사가 등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안에서의 사업만으로 올해 2분기 끝나는 시점까지 1년 동안 10억 4천만 달러, 1조 3,500억 원의 수익을 창출을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1년 동안의 수익과 비교해 42% 증가한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2% 증가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고 갈게요. 미국에서 고객들과 함께 보고 있는 강점과 추진력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개선과 성숙을 반영하고, 이는 광범위한 회사의 채택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어져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 하나를 볼게요. 그래프가 미국 내에서 연간 리비뉴,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해요. 뭐 2021년과 2022년, 2020년과 2021년이 뭐 300씩 늘었고, 19년도에 20년도에서는 190 정도가 늘었거든요. 지금 2년 동안 300씩 계속 올랐다는 거는 큰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기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시도하고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공과 내구성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관의 의지가 매우 뛰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팔란티어를 선택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프들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분기별 수익 수치가 몇 년 동안 우리 사업에 중요하고 끊임없는 성장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연이었고요. 이번엔 분기별 벌어들이는 수익인데, 지금 19년도부터 계속 봐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창출된 수익의 비율이 전 세계 총 수익에 비해 상당히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2019년 1분기에는 38%밖에 되지 않았지만 3년 후 2022년 2분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61%로 증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창출된 수익이 분기를 벌어다 준 그 100% 중에 61%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럽과 같은 국제시장에서 성장이 가속화되더라도 미국에 기반을 둔 고객으로부터 오는 수익의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지금 보면 정부나 뭐 유럽, 그러니까 유럽, 뭐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천천히라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퍼센트 비율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US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퍼센티지를 보면 뭐 처음에 19년도 1분기에는 37%를 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22년 2분기에는 61%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얘기를 드리면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 우리 팔란티어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을 한번 보면요, 우리의 주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최신 버전 개발은 그들의 요구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집중적인 수정과 반복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야 더 세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치를 찾아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좀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주는데요, 최신의 고객이 창출한 수익은 2022년 6월 30일에 끝난 12개월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전 기간에 획득한 고객으로부터 생성된 전체 수익과 거의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early customers, 그러니까 2018년도 그리고 그 전에 회사들, 그 커스터머들에서 벌어들인 돈이 631 밀리언 달러라고 보면 6억 3천만 달러라고 볼게요. 근데 6억 4,800만 달러가 총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새로운 그 고객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2022년도로 갈수록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과거에 2018년도 이전에 있던 그런 early customers, 옛날의 고객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과 새롭게 2019년도 이후에 가져온 그 고객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3년 만에, 3, 4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걸 보다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얼리 커스터머스가 처음에 2019년도에 631 밀리언 달러였는데 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942 밀리언 달러로 늘어났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팔란티어가 2년 계약, 3년 계약을 만약에 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팔란티어가 재계약을 할 때 똑같은 가격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달러라고 만약에 쓰면 100만 달러가 초기 그거였으면 나중에 또 재계약을 할 때는 120만 달러, 뭐 130만 달러로 이렇게 높여서 재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이전에 고객들이 2019년도에 이 정도를 냈다면 2022년도에는 942 밀리언 달러를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유지만 해줘도 전체적으로 재계약을 할 때 더 높은 가격으로 그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 가지 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뭐 유튜브 같은 경우를 만약에 프리미엄을 결제를 할 때 옛날에는 뭐 정말 낮은 가격이었지만 점점 계속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 후 2021년 6월 30일에 끝난 12개월 동안 2019년도 이후에 인수한 고객은 초기 고객이 창출한 9억 1,300만 달러의 수익에 비해서 4억 1,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고,
일단 그냥 최신 고객 그룹이 46%를 차지했다고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이 정도를 벌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수년간의 투자 끝에 새로운 고성장 소프트웨어 사업이 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 변명인데요. 이러한 추세는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지금 보이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상업 고객들의 소프트웨어 채택에 대한 최근 성장을 평가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미국 안에서의 상업 사업이 2022년 6월 30일에 끝난 12개월 동안 2억 9,7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억 9,700만 달러 중에 2억 6,800만 달러 90% 정도가 최신 고객으로부터 나왔대요. 정말 흥미로운 겁니다. 그래프를 볼게요. 미국 내에서의 상업의 매출, 그러니까 그 수익을 보면 2018년도 전에는 34 밀리언 달러, 3,400만 달러 정도를 벌었다면 이제 3년 동안 계속 성장했을 때 2019년도 이후에 나온 새로운 고객들, 새로운 대기업들 이런 것들부터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이 검은색 부분처럼. 2018년도 전에는 많이 없었다가 2019년 이후에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보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고객들이 많아지고 그 고객들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세계 최대 운송, 은행, 소매 기업을 포함한 이전 고객이 다른 데이터 통합 및 분석 플랫폼 및 접근 방식을 실험한 후에 점점 더 많은 수의 기업들이 우리의 플랫폼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른 기업들도 만약에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빅데이터 회사들에게도 다 오퍼를 한 다음에 뭔가 다른 옵션들을 시도했지만 그 실패했기 때문에 팔란티어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팔란티어가 그 기억나세요? 팔란티어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회사의 효율성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돈을 얼마나 절감시켜주는지 그걸 봤을 때 조직이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에 지출한 수십억 달러가 혁신적인 결과보다 적음이라고 써놨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팔란티어에다 내는 게 몇십억 정도라고 치면 몇십억? 뭐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데 몇십억이라고 칠게요. 먼저 몇십억을 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지출의 돈이 몇 백억, 몇 천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업 고객들, 미국의 상업 고객들의 수인데요. 지금 숫자를 보면 2019년도에 12개였지만 2022년 2분기에는 119개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제품과 플랫폼이 수백만 명에게 백신을 배포하고 동유럽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포함해 세계 중심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폴로가 상업 및 정부 시장에서 필수적인 독립형 제품으로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네 번째 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우리의 초점이 점점 더 광범위한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상업적 제공처럼 잠재력을 가진 플랫폼에 내장된 추가 구성 요소 부품과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팔란티어 플랫폼은 700개 이상의 구성 요소 부품과 군사 파트너를 위한 협업지도, 애플리케이션, 가이아 이런 것, 그리고 시나리오 이런 것들과 같은 개별 애플리케이션 65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구성 개별 애플리케이션이 그 자체로 지배적이고 독립형 소프트웨어 제품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다 다른 기업들에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이와 도달 범위가 계속 넓어질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집중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다섯 번째는 팔란티어가 지금 이 거시적인 시장이 무너지고 있을 때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팔란티어가 지난 분기 말에 은행에 24억 달러, 3조 1,30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부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말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변화하는 거시경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확보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를 갖고 있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2012년에는 171 밀리언 정도를, 근데 지금은 2358 밀리언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조표는 이제 우리 사업이 조정된 재무표 기준으로 연간 수억 달러의 추가 현금으로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년 이상의 투자를 하고 난 후에 우리는 2021년에 조정된 기준으로 4억 2,400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 다른 사람들이 지출하고 있을 때 자본을 모으고 보존하기로 반복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금을 샀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팔란티어를 계속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여러분에게 납품을 시켜 드리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가 2021년부터 나왔잖아요. 플러스로 조정된 프리캐시 플로우지만 그게 지금 424 밀리언만큼 처음에 2021년에 나왔고 2022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은 그냥 간단해요. 모든 대형 기관, 미국의 모든 대형 기관과 해외 동맹국들이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자신이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작은 것을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썸네일의 변명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봤던 단점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단점들, 지금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갖고 올 건데요. 그것들도 그것도 나중에 나오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